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양대학교 에리카 다전공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학교의 다전공 제도를 통해 주전공 외에도 부전공, 제2전공, 제3전공,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인공지능 전공이 어떤 전공인지, 산업인공지능 전공을 융합전공으로 어떻게 이수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산업인공지능 전공 교수님과 산업인공지능 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다전공생을 직접 만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학과 이동호 교수라고 합니다. 산업인공지능 융합전공 전공 지임을 맡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산업인공지능 융합전공을 시작하게 된 해양융합공학과 17학번 하지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학기부터 융합연계대학 산업인공지능 전공, 다중전공을 시작한 ICT 융합학부 디자인 테크놀로지 전공 19학번 최다연입니다. 네, 먼저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럼 산업인공지능 전공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융합 전공이 무엇이고 또 산업인공지능 전공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융합전공은 말 그대로 2개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전공을 의미합니다. 산업인공지능 융합전공은 우리 대학의 소프트웨어 학부와 인공지능학과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캠퍼스의 인문학, 공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학과 관련된 학과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그런 융합 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산업인공지능 융합 전공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설립 배경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AI 인력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AI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우리 대학도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작년에 산업인공지능 융합전공을 만들어서 비전공 학생들도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런 교과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학의 산업인공지능 융합전공의 좀 특징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캠퍼스의 거의 모든 학과가 참여하는 그런 융합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융합전공은 원래 36학점을 이수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 9학점은 자신의 제1전공에서 듣는 과목들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27학점만 들으면 되겠죠. 그럼 27학점은 소프트웨어 학부나 인공지능 학과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인공지능 관련된 전공들을 이제 수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융합 전공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좀 이수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2번째 특징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은 말 그대로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산업인공지능 융합전공에 진입을 하시게 되면 소프트웨어 전공생과 동등하게 취급이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 예를 들어 산학 인턴십, 해외 교육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응모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 2가지가 아마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학우분들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전공만 이수하기도 힘드실 텐데 산업인공지능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최다연 학우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작년에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스타트업을 설립하였는데요. 회사에서 미래교육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 하면은 인공지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더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참에 산업인공지능 전공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관심이 생겨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분야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무궁무진한 분야이고 생활 속에서도 계속 사용될 분야라고 생각하게 되어 융합전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빅데이터 분석 쪽에 관심이 있어서 산업인공지능 전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해양물리, 그중에서도 수중음향 쪽으로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실제 수중음향 실험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결과에 대해 예측하는 방식이 빅데이터 분석법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트렌드에 맞는 머신러닝 기법이나 AI에 대해 제가 깊이 이해하고 있는다면 나중에 취업을 할 때에도 저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산업인공지능 전공을 다전공으로 선택할 때 학생들이 꼭 알아봐야 한다거나 아니면 준비해야 좋을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대 학생들이라면 이제 코딩이나 컴퓨터에 대한 기초 과목은 어느 정도 수강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니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공부를 조금 하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커리큘럼을 확인하시고 나서 이제 코딩이나 컴퓨터에 조금이라도 익숙해져 오시면 이제 수업을 따라가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배우기 위한 기초 강의들 대부분이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으니 비전공자라고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워낙 배울 것이 많은 분야라서 단순히 강의를 듣는 것 이외에도 부가적으로 공부해야 할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가적으로 공부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해주셨는데 혹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딩 공부나 이제 인공지능 관련 서적들을 읽으면서 공부도 하긴 했지만 되게 막연하게 공부만 하려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여름방학 때 아주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진행한 AIoT 지식사와 설계사 자격증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이제 자격증 취득도 했는데요. 이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이란 이런 것이구나 많은 것을 알게 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최대현 학생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주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학교 학생들도 이수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창의 융합형 공학 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여러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소개되니 많은 관심 갖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전공이 공학 계열이 아니시더라도 산업인공지능 전공처럼 다전공 학과가 공학 계열이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을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학생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으로 다전공으로서 강의 이수 계획을 어떻게 짜셨는지 그리고 어떤 강의를 먼저 들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하지성 학우부터 먼저 답변해 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빅데이터 분석 쪽에 관심이 있었다 보니 빅데이터 관련 수업들을 위주로 신청했습니다. 그래도 저도 처음에는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막막했는데 강의 계획서나 이수 체계도에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서 그거로부터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융합전공 첫 학기이다 보니 처음부터 제가 3, 4학년 수업을 듣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서 주로 1, 2학년 전공 수업들을 위주로 계획을 짰습니다. 이제 저는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소속이다 보니 이제 산업인공지능 전공과 관련된 기초 수업들은 이미 수강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디자인 테크놀로지 전공이어서 이제 코딩 공부를 작년까지 거의 안 하다가 3학년이 되어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기초 과목을 수강하면서 동시에 심화 과목도 같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코딩에 익숙해진 학생분들이라면 이제 3, 4학년 수업을 바로 듣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막 이제 인공지능을 시작했다거나 아직 코딩과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고학년이시더라도 1, 2학년 수업부터 수강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두 분 모두 1, 2학년 기초 과목부터 수강하는 것을 권장해 주셨는데 다전공 수업은 주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기 힘들지는 않나요? 네, 아무래도 제가 처음 접해보는 분야이고 프로그래밍 언어도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본인이 충분히 노력하고 배우려는 의지만 있다면 아예 못 따라갈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산업인공지능 강의 중에 정말 좋았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기억에 남는 강의가 있을까요? 이제 대부분의 심화 강의 같은 경우는 2학기 때 있어서 이번 학기에 수강 중이고 이제 지금까지 들었던 수업 중에서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을 다루고 하려면 사실 코딩은 알아야 할 부분 중
알아야 할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프로그래밍에는 다양한 언어가 있지만 이제 언어를 떠나서 이제 코딩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수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처음 배우는 부분들도 많았고 이제 과제를 못 풀어서 운 적도 있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었지만 결국 학기가 끝난 뒤에는 가장 많이 배웠다고 느꼈던 과목이었습니다. 네, 확실히 어려움이 따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두 전공과 병행해서 시간표를 짠다면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시간표의 경우에는 자신의 주전공 자녀 학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엔 3학년 2학기에 융합전공을 신청했기 때문에 제가 이수해야 할 주전공 학점이 줄어들면서 이미 제가 주전공 학점이 다 채워진 상태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융합전공 수업들을 위주로 시간표를 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녀 학점을 확인하여 학업 이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주전공 학점과 융합전공 학점 간에 우선순위를 두어 수업 시간표를 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수강 신청이 어렵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과목인데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연계전공대학 융합전공이다 보니 다양한 학과의 수업을 듣는데요. 그래서 해당 학과를 다중전공하는 학생들과 동시에 수강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수업당 두세 명씩 신청받는 수업들은 사실 정말 듣기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상황들을 교수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셔서 전체 수강 신청이나 개별 증원을 통해서 잘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학기에 2개 수업을 현재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산업인공지능 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 그리고 후배들에게 조언을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하지성 학우부터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융합전공이라는 학과의 특성상 한 가지 과의 수업뿐만 아니라 여러 과의 수업들을 듣다 보니 각 과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목 이름만 다르고 수업 내용이 겹치는 과목들이 있을 수 있으니 수업 계획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융합전공을 신청하시기 전에 꼭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 정도는 익숙해진 상태로 산업인공지능 전공을 신청하신다면 충분히 수업도 따라가실 수 있을 거고 본인이 융합전공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산업인공지능 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적인 강의부터 심화된 내용을 다루는 강의가 모두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육 과정을 다들 꼼꼼하게 확인을 하신 후에 자신의 실력에 맞게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나만의 강의 이수 계획을 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코딩을 잘 하지는 못하는 편이었지만 융합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씩 공부하고 있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신기하고 재밌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다면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그 인공지능은 그 학문의 특성상 다른 어떤 학문보다 융합이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물론 인공지능 기술 자체도 매우 중요한데요. 실은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각 산업 분야에 그 도입을 해서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 분야의 어떤 전문 지식을 갖춘 그런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 예전에 제가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된 칼럼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건축학과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하는 게 바람직할까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건축학을 제1전공으로 한 학생에게 인공지능을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인공지능을 제1전공으로 하는 학생에게 건축학에 대한 도메인을 가르치는 게 바람직할까라는 그런 유사한 어떤 그런 질의였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학을 전공한 학생들한테 인공지능 기술이나 AI 코딩 기술을 가르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났던 게 기억이 나고요.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은요, 모든 산업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인문학을 하니까 또는 나는 예체능을 하니까 인공지능은 나랑 상관없어 이런 생각은 더 이상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에 상관없이 다른 학생과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싶다면 반드시 산업인공지능 융합전공을 이수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인공지능 전공 다전공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